한덕수 대행이 어제 이 월요일 국무회의에서 대행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화요일 오후 현재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할 결심이 굳어졌다 이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국민 경선 등록은 오늘로 끝나는데 한 대행 이제 무소속 출마할까요? 아니면 특례 조항으로 뭐 다음 주라도 국민의힘 경선팀에 추가로 입학 서류를 낼까요? 출마한다면 언제쯤일까요? 그런 의문을 제게 던지십니까? 현답을 주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정확히는 권한대행이죠. 네. 이 권한대행이 옷을 벗고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그럼 코미디가 되죠. 아, 그리고 예, 한덕수가 왜 출마합니까? 예. 이재명이 없는 것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오늘 참 아까 오다 보니까 이재명이 이제 그 선거비용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참 깨끗이 살아왔다고 예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냥. 본인이요? 예, 본인이. 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대장동 스캔들은 도대체 뭔가? 네. 뭐 정진상과 김용이 다 잡혀가고 조사받고 경선 비용이 오고 간 것은 다 무엇인가? 네. 하는 이화영 대북 송금의 그 징역 글쎄. 지금 살고 있는 건 또 뭔가? 예, 그리고 이화영 대북 송금 특히 300만 불, 네. 800만 불 중에서 300만 불은 네. 문자 그대로 이재명의 대북 비용이었단 말이에요. 대북 그 방문 비용이었거든요. 네. 그럼 그 돈은 도대체 무엇이냐? 대법원까지 갔던 재판에 변호사비는 또 어디서 났나? 글쎄, 그 본인이 이 검은 돈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던데. 네. 글쎄요, 이게 그 글을 기사를 읽는 네. 저로 하여금 예, 아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멍하게. 네. 뭐 하는 소린가 이게. 시인께서 아연이라는 말을 쓰니까 또 새롭게 들리네요. 뭐 어떻든 네. 지금 그 한덕수 총리가 이재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네. 민주당 이재명은 안동 사람인데 네. 이분 호남 사람입니다. 전북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타이틀을 붙이고 가면 그 효과가 별로 없겠지만 네. 무소속으로 그 무소의 뿔처럼 가면 네. 이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무소의 뿔처럼 무소속으로 가야 된다. 아, 이 무소 이 의문이 딱딱 맞네 그냥. 네. 시인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역시 이렇게. 문제는 이제 한덕수가 그런데 국힘 모자를 덮어서 나오면 네. 그 메리트가 예, 특히 호남 출신이라 그 메리트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국힘 모자를 덮었으면. 네. 그래서 일각에서 전략가들이 이 스핀 닥터들이 네.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캐치프레이즈나 한두 개 공부를 하시고 네. 만들어내시고 예.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오십시오.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면 예. 그리고 단일화를 하세요. 단일화해서 국힘이 거꾸로 엎드려서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어차피 한 뿌리니까. 네.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에 전 변호사님 생각도 공감이십니까? 아니면은 제가 아마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대망론은 네. 내가 이 김관 TV 와서 처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정말 얘기를 했죠. 해안과 통찰력이 아니 있으신데. 그게 내 입에서 한 얘기 아니고 나도 다른 예, 정보원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더라도 마이크 앞에서 하는 예, 얘기는 다르죠.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국힘의 주요 인사들 네. 이거 물어보니까 다들 의아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한 총리가 왜? 그 말씀 처음 할 때만 해도 예. 다 뜨악하게 들을 수밖에 한 없는 총리가 얘기죠. 왜? 다 이랬는데 네. 한 3살 지나니까 국민한테서 전화가 와요. 네. 당신 그 첩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망론 차출론이 이제 네. 본격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제 차출론은 조금 빠지고 그냥 국민의힘에 들어가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차출이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아. 예. 네. 이거 불러가지고 와 그러면 이렇게 예. 가는 거 군대 용어예요. 그게 사실은 차출하는 그렇죠. 거 저쪽으로 다른 예. 부대로 배속시킬 때 차출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뭐 한덕수 총리가 뭐 부르면 가야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출로는 쑥 들어가고 이제 대망론이 네. 나오는데 영입이라고 예, 하면 모를까. 뭐. 본인도 예. 예, 내가 보기로는 일단 마음을 비운 상태니까 네. 난 그게 괜찮아 보여요. 본인이 뭐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건 홍준표 그리고 김문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 내가 집권을 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기원을 해서 네. 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 이건 이제 홍준표 표현입니다. 네. 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 난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나 참 좋다고 봐요. 어떻든 이런 걸 보면 가령 홍준표 뭐 김문수 나경원 네. 누가 이쪽에서 되든지 간에 네.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충분히 나는 합치실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은 정말로요? 예, 쉽게 지금은 합쳐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늘 캠프에 있는 스태프들이 문제예요. 야. 이 물러나고 한쪽이 물러나야 되잖아요. 네. 자기들이 열세인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반응이 옵니다. 난 뭐 물러난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뭐 단일화를 하자커니 말들은 무성하지만 결국은 그 사이에 상처를 줄 대로 주고 또 유권자는 돌아설 분들을 다 돌아서게 만들잖아요. 아니 그 여론조사할 필요 없어요. 이런 방에 예. 눈 딱 끌어닫고 예. 콩콜라비식으로 예. 딱 둘이 앉히고 단일화 할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마. 아니 내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네, 네. 그 카드를 딱 들고 와. 자 카드 하나 뽑아. 높은 사람 무조건 네. 이기는 거다. 아. 3세 한 판으로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한 판에서 킹 여기는 뭐 3 일어나면 네. 킹 이겼다. 그다음에 또 한 30분. 아이 그 말이 안 되지. 아무튼 그 어떻게 뭐 지금 일국의 대선 후보를 뽑는데 뭐 화투 쳐가지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밖에서는 모르잖아요. 밖에서는 모른단 말이야. 안에서 엄청나게 논쟁을 근데 아, 논쟁을 하고. 예, 논쟁을 시간 하면 할수록 예. 감정 싸움만 생기는 거예요. 그럴 예, 때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내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카드 한 장씩 던져주고 패 까보면 내가 지금 아이 아이 지금 이 엄숙한 방송 시간에 진짜 정말 오죽하면 그 말씀 하실까 싶기는 아니, 합니다만. 안 그러고는요. 예. 왜 그런가 하면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예. 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 밥줄이 달려 있는데 단일화 잘못하면 옛날에- 보따리 싸서 집에 가야 되는데. 옛날에 네. 제가 이제 그런데 조금 관여를 한두 번 해봤는데 그러셨잖아요. 이게 안 돼요. 특히 물러날 쪽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아니 자기 넥스트 자리가 M&A를 한다고 그러는데 M&A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자기 자리잖아요. 자기가 갈 자리가 없으니까 네. 다들 반대를 하고 네. 그리고 이 정치판의 다음 자리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 공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장차관 자리거나 네. 아무리 최하라도 네. 공기업 사장 자리라도 다 바라보고 그거 있는 건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네. 이 모양 이 꼴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충성파들이 생기고 예. 정말 그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내가 나 김광일 선생을 도와서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야지. 나는 어떤 자리도 상관없어. 앞으로 뭐 거론할 때 내 이름은 하지 마세요. 아니 네. 근데 예를 들면 시청자들께서 오해하셔.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라 본인 거론하세요. 어떻게 본인. 김광일이 대통령이 되면 아이 그만하시라니까. 밑에서 아니 말로 뭐 금융회사 지주 회장 그 연봉이 20억이 넘다는데 그래도 하나 꿰차야지. 이러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나라 병폐 중에 병폐. 그게 망한단 네. 말이에요.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아니, 미국도 이번에- 심하기도 하고. 이번에 트럼프 보니까 예. 정말 심하더군요. 이 머스크 이게 아니 그 나라는 기부금 많이 내면 주요국 대사 자리를 줘버리잖아요. 예. 공개리에 그리고 얼마나 그 명예로운 자리가 대사인데. 실제 예? 머스크가 주 프랑스 미국 대사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예. 자리입니까? 그런데 기부금 많이 낸 사람한테 그냥 묻지도 않고 그것도 언론들이 12단부터 그렇게 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가 있고 네. 진짜 필요한 자리는 능력을 봐서 주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논란이 많이 됐던 게 네. 가령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잖아요. 예. 돈 많이 냈다고 해서 국가의 그 각 그 부처를 막 조정하고 바꾸고 그건 이 참- 큰 정부를 줄이고 하는 네. 그런 역할을 머스크에게 맡겨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또 머스크가 괴짜가 돼서 옷도 지 마음대로 입고 다니고 말도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그리고 트럼프와 막 묶고 다니고 그러니까 오래 못 간다느니 뭐 둘이 사이가 틀어졌다느니 테슬라 주가 막 곤두박질 치고 그러니까 근데 또 UFO 경기 관람은 또 같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참 납득을 못 하겠어요. 대통령이 격투기 경기를 자기 주요 그 참모들하고 같이 가서 구경을 하고 말이죠. 대통령이 격투기 경기를 본다는 게 자체가 웃기는 거죠. 예? 그 피출갑하고 하는 그 격투기 경기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뭐 당 지도부가 우르르 몰려와서 같이 보고 그러던데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트럼프 때문에 매우 독특한 어, 캐릭터인 건 예, 사실입니다. 이 트럼프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가 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저 방위비 분담금 저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교 경제통이 꼭 필요하다. 이게 그 내가 특정 정당을 뭐 일부러 폄훼하는 게 아니라 과연 민주당이 이 트럼프의 그 이런 전략을 적절하게 막아갈 능력이 있을까? 난 그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보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또 판문점에서 있는데 뒤에 딴방에 있다가 나와갖고 뒤에 꾸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서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 정말 나중에 견디지를 못하겠어. 회고록 나온 거 보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문재인이 곁에 좀 안 왔으면 예. 근데 그 특히 트럼프 그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참모들 중에 왜 회고록 낸 사람들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분들 회고록을 보면은 두 사람 세 사람 냈죠. 네 그때 정황이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어. 그런데 그런 수모를 당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안 왔으면 하는데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옆에 빈방 이루고 글쎄 있다가 말이에요. 와서 사진 찍을 때 같이 얼굴 예. 들이밀고 말이죠. 그것도 당사국인 그 분단이 당사국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당사국인 우리가 빠지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그 판문점에서 만나는데 우리는 그걸 끼지 못하고 우리 국가 원수가 옆에 방에 고독하게 혼자 앉아 있다가 자 이제 끝났습니다 하니까 쫄아 나와서 뒤에 그 둘이가 다 웃으면서 이게 한 놈은 뚱뚱한 놈이고 한 놈은 거구고 뭐 한 놈이 아닙니다. 한 분은 거구고 그 뒤에 초라하게 서서 이게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일이었어요. 그때는. 이게 제가 그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미국에도 발목이 잡힌 게 아니냐. 근데 도보다리 위해서 적장인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미국은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니 그게 지금 대통령 기록물에 들어 있잖아요. 그 USB 복사본이. 네? 그거 지금 꺼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리 고등법원에서 그 결정 내리면 볼 수 있는 예,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는 상급 기밀이다. 네. 예, 그 이제 통일부 장관이 그러잖아요. 상급 기밀이다. 그러면 상급 기밀 같아도 이적죄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아니 국가 우리 기밀을- 국회의원의 정보위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여야 동수로 5명씩 들어와서 10명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 공개는 안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혼자 심지어요. 이 타지마할로 비행기 타고 관광을 가는데도 그게 무혐의 나왔어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는데 그게 영부인의 외교 활동에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검사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왜 그 문제를 결론을 못 내고 계속 그렇게 지나가게 놔둔 USB요? 거죠? USB가 됐든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들 아니 생각해 뭐 보세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죠. 네. 이게 윤 대통령은 특히 탈북민- 검찰 총수까지 지낸 분인데 탈북- 그런 거 좀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결정은 문재인이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부하들이 모두 재판을 받고 2심에서 전부 다 선고유예를 받았죠. 뭐 울산시장 공작 사건도 그건 전부 다 전부 무죄 다 판결. 싹 다 무죄 받았죠. 네. 그런데 적어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네. 나는 지금이라도 누가 왜 방치를 하도록 했는지 거짓말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통계 조작 사건 있잖아요. 말도 안 돼 그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뭐 이런 거는 거기 보면 세 발이 핍니다. 네. 이게 소주성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네.
국가 통계를 조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격차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고 그 두 가지를 네. 속인 거예요. 속인 거 부동산 속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속인 것은 네. 이게 문재인의 나는 특별한 고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무현 때 김수현이가 사회수석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당시에 25개를 내놨는데 네. 모두 다 실패를 했어요. 네. 그 때문에 노무현의 마지막 인기가 10%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퇴임 직전에는. 네.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김수현을 다시 사회수석으로. 그리고 똑같은 부동산 정책을 편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많이 거치고 처음엔 좋아했지. 근데 민심이 난리가 나고 빈부격차가 커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커졌단 말이에요.